아, 예, 안녕하십니까. KBC 권반장입니다. 오늘은, EPC사, 그러니까 뭐, SK건설이나, 뭐, 삼성엔지니어링이나, GS건설이나, 대림산업이나, 대우건설이나, 포스코건설이나, 이런 EPC사에서 전기 설계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사마다 약간씩 상이한 점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 설계는 전공자들이 보통 이제 전기과나 이제 전자과 출신들이 와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되겠죠. 입사를 하게 되고요. 이제 그 전기 설계팀에서는 플랜트가 뭐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플랜트가 나눠서 하는 데도 있고 그냥 통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플랜트가 나눠서 하는 경우는 파워 플랜트나 케미컬 플랜트나 인더스트리얼 플랜트, 그러니까는 발전 플랜트, 화공 플랜트, 산업 플랜트 이렇게 이제 축을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기 설계는 그냥 이제 전기 설계팀으로 그냥 만들어 놓고서 뭐 화공도 하고 이제 프로포절에 따라서 화공도 하고 발전도 하고 산업 플랜트도 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설계팀에 가면은 꼭 이제 뭐 발전을 하겠다, 뭐 화공을 하겠다, 뭐 산업을 하겠다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저기 프로젝트 잡에 따라서 사람들을 인벌브를 시키기 때문에 이제 다양하게 좀 아는 것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뭐 여러 개를 시키는 건 아니고 이제 가면은 이제 프로포절 설계서부터 이제 시키겠죠. 프로포절 설계서부터 이제 상세 설계 순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아이템을 하나를 맡아서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 설계는 일단은 크게 기자재의 기술 규격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메인 케이블 루트 플랜이나 그 다음에 로직 다이어그램이나 스키매틱 다이어그램이나 각종 기술 계산서들을 이제 작업을 합니다. 실제 그 전기 설계팀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기술 규격서를 만들고 계산서를 하고 뭐 일부 이제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계산을 하는 업체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산을 직접 하고 뭐 피지컬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밑으로 이제 뭐 협력사에 이제 하도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도를 주더라도 도면 검토에 대한 책임은 EPC사의 이제 설계팀에 갖고 있기 때문에 설계팀에서 승인을 해줘야지만이 그 도면이 이제 완료가 된 거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전기 설계팀에서 순서는 어프로블 드로잉을 먼저 시작을 하고 IFA 드로잉이라고 합니다. 이슈 4 어프로블이라고 해서 일단 도면을 이슈를 하고 그 도면이 이제 완료가 되면은 이제 시공이 가능한 도면으로 만들어서 다시 이슈를 합니다. 그게 IFC, 이슈 4 컨스트럭션. 그래서 이제 컨스트럭션 엔지니어들은 이 IFC 드로잉을 가지고서 실제 시공 현장에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에 문제가 생길 경우는 이제 크래시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설계팀에 이슈를 다시 해서 도면 수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다 보면은 이제 도면 수정이 많아질 경우가 있죠. 그러면 현장으로 직접 가서 도면 수정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거를 FE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FE는 필드 엔지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도면을 수정하고 그리는 엔지니어가 그 현장에 가서 자기가 설계한 것을 이제 도면을 수정하게 되죠. 그렇게 수정을 하고 전기 설계팀은 어떻게 보면은 시공을 위한 도면을 만들기도 하고 고객을 위한 도면을 설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프로블 드로잉 자체를 IFA 드로잉 자체를 사업주를 위한 이제 드로잉으로 보고 이슈를 하는 거고요.
그게 승인이 되면은 IFC 드로잉을 가지고서 이제 시공 도면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보통 IFC나 IFA나 도면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설계팀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할까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몇 시간을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큰 틀에서 보시면은 건물을 진다면 건물에 들어가는 기자재들, 그 다음에 각종 계산서들, 그 다음에 각종 도면들, 이제 뭐 피지컬 드로잉들을 이제 이제 만들게 됩니다. 보통 기자재 내는 것들은 이제 그 입찰 설명서나 ITB, 이제 외국말로 이제 ITB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기술 규격서를 만들고요. ITB에는 각종 이제 국제 규격들을 준용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고객사에서 원하는 이제 스펙들을 이제 박아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펙을 가지고서 실제 기자재에 대한 기술 규격서를 만들고, 기술 규격서를 만든 것을 이제 발주 물량을 이제 산정을 해서 이제 발주 의뢰를 하게 됩니다. 발주 의뢰를 하게 되면은 발주 의뢰까지가 보통 이제 설계팀에서 해야 될 영무들이고요. 발주 의뢰가 끝나면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사업 착수 회의, 이제 킥오프 미팅 등을 진행을 하고, 이제 벤더 드로잉에 대해서 승인해주는 과정들을 이제 설계팀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이템이 상당히 많죠. 아이템이 뭐 엄청나죠. 뭐 제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스위치 기아도 있죠. 스위치 기아도 고압 스위치 기아도 있고 저압 스위치 기아도 있고, 그 다음에 MCC도 있고, MCC도 저압 있고 고압 있죠. 고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GIS나 AIS들, 그러니까 GIS는 여러분도 잘 알고, AIS는 이제 바깥에 부지가 넓을 경우에 설치하는 것들을 말하죠. 보통 그거는 이제 GIS는 이제 초과계통에 이제 주로 이제 그 설치를 하고, 그리고 뭐 페이징 시스템, 그 다음에 퍼블릭 어드레스, 파이어 알람, 그러니까 자탄 설비, 그 다음에 라이트닝, 그러니까 필해 설비나 조명 설계, 그 다음에 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변압기, 가장 중요한 이제 변압기도 이제 초고압 변압기에서부터 이제 고압 변압기, 이제 중압 변압기, 그 다음에 저압 변압기들은 보통은 우리가 드라이 티아, 이제 건식 티아를 써가지고 조명에 이제 들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변압기는 이제 초고압 변압기 티아의 포션이 금액적으로는 가장 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류들을 이제 발주를 합니다. 변전소 간 연결하는 이제 케이블들, 주변지에서 이제 서브 변전소로 내려줄 적에 이제 케이블 트레이를 이용해서 케이블로 이제 내려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케이블 발주. 케이블은 참 발주 낼 때마다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케이블이거든요. 케이블은 이상하게 모자라요. 항상 내고 이렇게 설계를 할 때마다 모자라가지고 다시 추가 발주를 내는 경우가 이제 좀 많이 있었어요. 전 현장도 그랬었고, 전전 현장도 그랬었고, 지금 현장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은 이제 제가 발주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추가 발주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케이블 설계를 좀 물량을 뽑을 적에 좀 잘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물량을 뽑을 적에 보통은 케이블 물량을 산정하고 나서 이제 지역별로든 아니면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드럼 스케줄을 이제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가지고 드럼 스케줄대로 풀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케이블들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때에 따라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내는 경우도 있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 쪽 아이템인데 전기 쪽에서 엘리베이터가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요 정도 큰 틀에서는 이 정도가 거의 전기 설계팀에서 이제 기자재 발주를 낼 적에 쓰는 아이템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좀 스펙에 따라서 이제 비상발전기나 그 UPS, 이제 DC 배터리 차저 등을 또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의무도 있고 아닌 데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건 나라별로 또 설계하는 패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DC 배터리 차저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방폭 설계가 이제 또 기본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될 것 같고, 이제 주기기가 이제 뭐 발전 플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제 발전기가 이제 전기 쪽에서 담당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기자재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탭 스터디를 통해서 로드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스타팅 커런트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 숏서킷 커런트를 작성을 해서 이제 차단기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커큘레이션을 통해서 메시 간격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트랜지언트 스테빌러티 스터디를 통해서 과도 안정도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과도 안정도 해석은 그닥 그렇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지언트 그 스테빌러티 스터디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계산서를 이제 이탭 스터디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계산서들, 그 다음에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는 제가 해외 쪽에 보통 많이 쓰는 거고, 국내는 보통 그 탭 전압 계산서, 전압 강화 계산서, 전압 강화 계산서는 이제 볼테이지 드롭을 이제 구간별로 계산을 해서 케이블 사이징을 할 적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스타팅 커런트도 마찬가지로 케이블 산정할 적에 쓰는 이제 계산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접지 계산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명의 조도 계산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 설계팀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학부에서 뭐 조명공학이나 전기 응용을 배우실 적에 이런 부분을 좀 잘해 두셔야지 나중에 가서 조명 설계를 하실 수가 있겠죠. 보통 프로그래밍을, 이게 조도 계산서를 이렇게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조도 계산서를 가지고 우리가 그 공식을 가지고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제 플랜트나 이런 데 이제 대형화되어 있고 계산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이제 조도 계산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다이얼 럭스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도 익혀 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설계 과정이, 이제 요런 설계 과정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이제 전기 설계는 보통 요런 업무들을 좀 해요.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하는 일들이 프로포잘은 이제 해외에 이제 고객들이나 국내 고객들이 이제 프로포잘을 요청하는 경우는 이제 프로포잘 설계를 이제 설계팀에서 이제 물량을 뽑고 이제 금액을 산정을 해서 이제 영업부서나 사업부서에 올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프로포잘을 해서 이제 수주가 되면은 이제 이제 나중에 이제 실시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낙찰자로 선정되면 이제 실시 설계를 하게 되고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포잘도 이게 프로포잘도 다른 프로젝트에 어사인이 되어 있는데도 이제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업무가 이제 가중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설계팀에. 그래서 프로포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가 포컨 드로잉, IFC 드로잉이 이슈가 되면은 실제 이제 해외 현장에 나가는 경우도 좀 생깁니다. 해외 현장에 나가서 설계도면을, 왜냐면 시공하는 사람들이 설계도면을 사전에 보질 않아요, 잘. 그렇게 보라고 얘기를 해도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공이라는 조직은 먼저 도면을 스터디를 하고 시공이 다른 쪽이나 문제가 될 것을 사전에 알고 이제 이게 그 문제점이 있으면은 도면 수정을 요청을 해가지고 도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나중에 울겠죠. 설계팀에서 제발 좀 와달라. 그럼 이제 설계팀에 이제 FE로 가는 업무도 합니다. 필드
엔지니어링을 하기 위해서 필드 엔지니어가 직접 가서 도면을 이제 수정을 해줍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데, 이게 설계팀이 어떻게 보면 되게 하는 일들도 많고 고민도 많고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배우는 것만큼은 제가 보기에는 갑이에요. 갑.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아이템을 또 배우게 되고 각각의 아이템들을 또 배울 수도 있는 기회도 주어주고, 그 다음에 또 공장 검수를 또 설계팀에서 가거든요. 설계팀에서 기술 비교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각 아이템별로 공장 검수를 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FA라고 하는데 팩토리 억셉턴스 테스트, 그래서 FAT라고 하는데, 그거를 각 아이템 담당자들이 직접 이제 가서 이제 공장 검수를 하게 됩니다. 그거야 이제 보통 그 ITP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수행하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공장 그 온사이트가 되면은 되게 뿌듯해요. 자기가 그 기자재 발주를 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딱 들어왔을 적의 성취감, 그 다음에 플랜트를 뭐 어떤 플랜트들 자기가 마무리했으면 그거에 대한 성취감이 있는 거는 뭐 설계팀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부터 설계해서 시공하는 과정들을 다 본 상태에서의 그 뿌듯함은 해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 쪽에서 힘들다고 하더라도 꿋꿋하게 업무를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설계팀에 있을 적에 이제 되게 힘들기도 하고, 뭐 어쩔 때 보면은 이건 왜 우리가 다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하지만, 그 EPC사의 입장에서는 설계팀에서 실제 아웃풋을 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봐요. 중요하게 보고 그 영리한 사람들을 많이 뽑겠죠. 그리고서 이제 역량 강화도 많이 시켜주고, 그래서 주축은 산출물을 내는 주축은 설계팀이기 때문에 설계팀에 이제 맨파워를 가장 많이 실어줍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설계팀을 이제 뭐 학부 때나 이럴 때 이제 관심이 계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서 관심이 계신 분들은 이제 뭐 그 학부 때 이제 뭐 간단하게 볼테이지 드롭이나 스타팅 커런트 계산하는 방법이나 로드 플로우 계산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조도 계산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케이블 사이징을 하는데 볼테이지 드롭 계산서가 왜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탭 전압을 선정할 적에 탭 전압을 왜 선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고, 이제 그 설비를 담당하시는 교수님들께 좀 물어봐가지고 좀 방향을 잡으시고 오시면은 나중에 설계팀 들어왔을 적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 EPC사 전기 설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제 블로그나 그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친절히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